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바이크는 바로 이 엔진 하나 혹은 소리 하나로 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아직까지 이 마약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양산시키고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바로 혼다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VTEC 기술이 들어간 CB400의 SB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배기음 듣고 싶으셔서 들어온 거 맞죠? 배기음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들, 와, 이 귀한 바이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네요. 정말 귀중한 바이크고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원래 모델은 SF 모델이 92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앞바버린 바이크의 얘기를 하자면 CB400F가 74년도 12월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왔을 당시에 이 4기통 엔진을 SOH 엔진의 형식으로 이 배기 파이프를 하나로 모아서 굉장히 새끈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일본 열도를 열광을 시키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이게 참 눈물겨운 역사죠. 75년에 일본의 법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400cc의 기준으로 대형 면허 그리고 이륜 보통 면허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때 나왔던 CB400F가 대형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은 408cc로 나왔기 때문이죠. 정말 법이 야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CB400F의 성격상 입문자들 그리고 초급자 혹은 연습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바이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면허를 또 따야 되고 하다 보니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76년에 다시 엔진을 개량해서 398cc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일본의 면허의 얘기가 나오니까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면허를 따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나라예요. 일반적인 자동차 면허 따는 데만 해도 240만 원 정도 들고요. 바이크 면허 따는데 200만 원이에요. 근데 면허 있으면 할인을 해줘요. 면허 있으면 좀 싸게 해줄게 해서 1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종 소형을 따려면 일단 면허를 따야 되죠. 240만 원 들여서 면허 따고 이종 소형을 따면 100만 원이 들어서 34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바이크를 탈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못해요. 대형 면허,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는 R6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R1, 뭐 MT10, R9T 아니면은 또 GS 뭐 이런 것들 다 대형으로 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대형 면허를 따야 돼요. 일본에서는 한 140만 원 정도 또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바이크들을 타려면 면허 따고 그 다음에 이륜 보통 면허 따고 그 다음에 대형 면허 따니까 거의 돈 한 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400cc 이상의 바이크를 탄다 하면은 이 사람은 진짜 바이크의 찐이구나, 바이크 정말 웬만큼 좋아해서는 이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의 바이크 손나 놀다이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이렇게 또 벚꽃이 날리네요. 자, 그만큼 일본의 면허 체계는 이 400cc로 구분해서 된다는 재밌는 부분이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바이크 VTEC 기술이 들어간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VTEC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VTEC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오늘 ASMR만 찍으려고 했는데 바로 이 VTEC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리뷰를 같이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VTEC이라는 기술은 Variable Valve Timing and Lift Electronic Control,
이렇게 해가지고 VTEC이라는 기술인데, 엔진이라는 것은 저 RPM 영역과 고 RPM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기의 양이 다릅니다. 일단 저 RPM에서는 공기가 적당히 들어와야 이 RPM과 아이들링이 유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달리기 하다 보면은, 그냥 달릴 때 보면은 이렇게 숨을 쉬다가 빠르게 달리면은 여러분 숨이 차죠. 숨을 많이 쉬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엔진도 똑같아요. 제가 엔진 살아있는 생명체라 했죠.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엔진도 똑같이 고 RPM 올라가고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기량을 들이고 더 많은 공기를 뱉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석 채널 구독한 지 좀 됐으면은 이제 밸브에 대해서 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게 해주는 공기 구멍이에요. 구멍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또 나가는 공기를 또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이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이 공기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밸브를 많이 오랫동안 열어주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밸브를 더 확실하게 열어주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고 RPM 영역에서는 밸브를 열어준 시간과 그리고 밸브를 열어주는 양이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RPM,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약간 허덕허덕거립니다. 입을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쉬는 거랑 이렇게 쉬는 거랑 다르듯이 이 유속이 달라져요. 공기의 흐름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밸브가 많이 열리면 허덕허덕거려서 제대로 공기 흡입이 안 되고 오히려 약간 역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이 부조 현상이 일어나고 아이들링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엔진 제조사들은 이런 밸런스를 생각해서 저 RPM 영역과 고 RPM 영역의 밸런스를 둬서 저 RPM에서는 조금 부족할지언정 고 RPM에서는 충족되는 그런 밸런스가 맞춰진 밸브의 양을 정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저 RPM에서 조금 굼뜨더라도 고 RPM 올라가면 갈수록 엔진의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엔진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치만 이 VTEC이라는 기술은 이 두 가지를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 RPM 영역에서는 밸브의 양을 적게, 그리고 밸브의 타이밍을 적당히 해주다가 고 RPM 영역에서는 밸브의 타이밍도 더 빠르고 더 길게 해주고 그 다음 밸브의 양도 길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원리냐면, 같은 캠 샤프트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이 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이 돌아요. 저는 이게 캠을 열고 닫고 한다고 칩시다. 여기 구멍이 있고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열고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한다 쳐요. 그러면 열고 닫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는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은 옆에서 볼 때는 이게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연결이 돼 있지 않다가 너 왜 그렇게 움직여? 나 저 RPM인데? 이렇게 하다가 고 RPM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밸브의 양과 타이밍이 더 빨라지고 길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딱 유압을 통해서 옆에랑 어깨동무를 합니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 RPM에 연결하다가 연결이 되는 순간 이렇게 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뛰게 되면은 바로 밸브의 양이 길어지고 더 확실하게 열리면서 고 RPM 영역에서도 이 엔진의 힘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 기술이 VTEC 기술이고, 요게 1989년 인테그라라는 혼다의 자동차에서 처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야, 제가 1800이 아니라 1988년생이니까 12월 27일생인데 며칠 뒤에 89년이 됐는데, 그때 이 VTEC 기술이 혼다가 만들어냈던 겁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혼다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바이크 그냥 VTEC이 아닙니다. 하이퍼 VTEC이에요. 하이퍼 VTEC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하이퍼 VTEC은 VTEC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똑같은 목표를 이뤄요. 마찬가지로 저 RPM에선 흡입 공기량을 적게 하고 고 RPM에서는 흡입 공기량을 늘린다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은데 원리가 다릅니다. 자, 이 하이퍼 VTEC은 이 REV라는 기술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VTEC이라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왔던 기술이긴 해요. 밸브를 두 개씩 만듭니다. 흡기 밸브 두 개, 배기 밸브 두 개를 만들고 이제 하나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저 RPM에서는 하나씩만 열리고 닫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의 양이 적겠죠. 그러다가 고 RPM에 되면은 이 밸브 두 개씩 열고 닫으면은 이 공기의 양이 더 많아지고
더 확실하게 흡입과 배기가 되겠죠. 그런 원리가 이 REV라는 기술이었는데, 그것을 더 개량해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하이퍼 VTEC이라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조금 개념이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아까 똑같이 이제 밸브를 이렇게 열고 닫는 캠이 계속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헛스트로크가 있는 거죠. 이 열고 닫는 움직임을 하지만 실제로 열리고 닫히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중간에 축이 있어요. 축이 있고, 이게 축이라 칩시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열고 닫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밸브 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안 열리고 안 닫히네 하는데 옆에는 계속 열고 닫고 하고 있고, 고RPM 영역이 되면은 이게 딱 유압을 통해서 딱 연결이 됩니다. 착 연결이 되고 나부터는 이제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밸브 하나가 쉬고 있다가 더 추가가 되니까 원래 원밸브였던 그 엔진이 투밸브처럼, 그러니까 포밸브처럼, 그러니까 원래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였던 게 이제 흡기 밸브 두 개, 배기 밸브 두 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저 RPM 영역이 되면 다시 이게 또 똑똑 떨어져 가지고 혼자 도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 원리가 이 하이퍼 VTEC이라는 기술입니다. 1997년에 하이퍼 VTEC 1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엔진인데, 바로 그 엔진이 일본의 이제 교습소 혹은 입문자들 연습용 바이크,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CB400SF라는 엔진이, 그 바이크 기종이, 이 VTEC 1이 딱 나오고 팔리는데, 입문용 바이크다 보니까 그 혼다 기술진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맛있는 엔진인데, 재밌는 엔진인데 RPM을 다 사용하면서 사용을 못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6750rpm에서 빵 터지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사용을 못 하니까 이거 너무 아쉽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해서 VTEC2에서 개량이 됩니다. 바로 6750rpm에서 그 밸브가 열리던 게 6300rpm으로 내려지게 되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6300rpm 내려왔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본의 자료를 엄청나게 진짜 제가 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자료들을 막 모아서 이런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스토리 배경으로 이 VTEC2 때 6750rpm에서 열렸던 그 밸브의 기점이 6300rpm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되다가 VTEC3가 나오면서 바로 또 개량이 된 거는 6단에서는 6750rpm으로 열리자 했던 이유는, 6단에 이제 고속 주행하게 되면은 연비 그리고 출력 이런 거 효율을 생각해서 고속 주행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6750rpm으로 세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하이퍼 VTEC3가 바로 1단에서 5단은 6300rpm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6단에서는 6750rpm에서 열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바이크, 2007년에 나왔던 VTEC 레보라는 기술이 적용되어서 오늘날 이 19년식 이 바이크를 소개해드리게 되는데, VTEC3와 VTEC 레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카브레터랑 인젝터라는 차이점입니다. 자, 카브레터, 인젝터 차이점, 구형 엔진, 신형 엔진, 이런 차이점은 알겠는데 어떤 차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빨대에 그 물이 맺혀 있어요. 거기다가 에어건으로 팍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물이 픽 분사되면서 이 분무기 형태로 이렇게 분산이 되죠. 그런 원리를 사용한 게 바로 이 카브레터라는 방식입니다. 공기가 좁은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유속이 빨라지는데, 벤츄리 효과로 빨라지는데, 그걸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뾰족 올라와 있는 연료 주입하는 그 포트가 있는데, 거기에 연료를 축축축축 분사를 살짝 해주면은 빠른 공기랑 만나면서 촥 분사돼서 그 연소실로 들어가서 폭발을 일으키는 게 이 카브레터라는 방식이고, 인젝터라는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분무기 형태, 분무기를 그냥 연소실에다가 때려 박아 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인젝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연료의 양을 조절이 더 잘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인젝터죠. 그런 방식의 차이고, 아무래도 이 현대의 엄격해지는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인젝터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카브레터가 방식이 사용되었던 게 VTEC3까지, 그리고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나온 게 VTEC 레보라는 엔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리는 시점이 판단하는 기준은 1, 2, 3는
어떤 기어에 물리고 있느냐, 그리고 몇 RPM으로 달리고 있느냐, 요 두 가지의 검출 판단 기준으로 밸브를 탁 열고 닫고 해주는데, VTEC 레보부터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스로틀의 궤도량도 같이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속을 할 때 1단에서 쭉 가속을 하고 있는데 급가속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스로틀을 천천히 열고 있어. 그렇게 될 때는 너 별로 가속을 안 하네? 우리 VTEC 기술 아직 맛볼 그 타이밍은 아니구나 하면서 6300에서 열렸던 밸브가 6750rpm까지 늦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6750rpm이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들 스로틀을 빡 당기면은 너 제대로 당기고 있구나, VTEC 열어줄게 하면서 포밸브로 바뀌게 되는 거죠. VTEC 3와 VTEC 레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VTEC 3까지는 몇 단 기어 몇 RPM으로 달리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고, VTEC 레보는 스로틀을 얼마나 여느냐까지도 보게 되는 게 바로 VTEC 레보의 기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이퍼 VTE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차에 쓰였던 VTEC 기술도 마찬가지고 바이크에 쓰였던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아요. 저 RPM에서는 공기의 양을 줄이고 고 RPM에서는 공기의 양을 늘리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은데, 이거 실현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열어주는 개수를 조절을 하느냐, 아니면은 밸브를 열어주는 타이밍과 리프트 양을 다르게 해주는가, 그것의 차이점이지 결국에는 똑같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요 두 가지 기술 모두 혼다가 가지고 있다. 참 혼다라는 메이커가 참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대단하죠. 예초기 엔진부터 자동차 엔진, 보트 엔진, 제트기 엔진, 비행기 엔진까지 안 만드는 엔진이 없을 정도로 F1 엔진도 만들고 있죠. 지금은 뭐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F1 엔진까지 만들었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 회사가 400cc의 4기통 또 대단한데 또 이 VTEC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새롭게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 VTEC을 제대로 맛보면서 한번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좀 많이 늦었지만 SF와 SB의 차이점은, SF는 네이키드 모델이고 SB는 하프 카울이 전체가 아니라 하프만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에디션 20주년, 92년에 나왔다 보니까 2012년에는 20주년을 뭐 또 기념하기도 했고, 이제는 뭐 30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바이크다 보니까 단종 얘기도 점점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 바이크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배기음도 사라지고, 이런 배기음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역사를 담기 위해서 출사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바이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뜸들이지 않고 바로 주행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배기음 그리고 또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행편입니다. 벌써 이렇게 맛있는 배기음이 함께하고 있죠. 자, 먼저 조금 즐겨보시죠. 제가 오늘 지금 배기음을 따로 담고 있어가지고 못 달렸거든요.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친 바이크를 말이야 1997년에 만들었다고? 와, 일반적인 4기통의 소리를 내다가 무 했다가 내가 더 쥐어짜면은 6300rpm 혹은 6750rpm에서 포밸브로 바뀌면서 소리가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5000rpm이죠 쭉 열리는 소리를 잘 들어봐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5단 기어이지만 출력이 진짜 짜는 맛.
터지는 소리 들어보세요. 이미 여기 터져 있는 겁니다. 자, 이 VTEC 레버가 되면서 6750rpm에서 오픈이 딱 됐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스로틀을 더 감게 되면은 바로 포백으로 바꿔줍니다. 6300rpm만 넘었다면 말이죠. 여러분들, 아니 이 바이크를 설명을 하는데 마력이 무슨 소용이고, 뭐 토크가 무슨 설명이고, 뭐 이 바이크 시트가 몇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바이크는 그냥 하이퍼 VTEC 하나 얘기만 해도 하루 밤새고 그냥 이거에 빠져서 하루 시행일 몇 날 며칠이고 이 바이크를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이게 뭐 입문용이고 56마력이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와! 쉣! 이거는 RPM을 조금 실수를 해줘야 돼. 살짝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할 때 살짝 튀겨줘야 돼. 그 맛이 있어야 90년대 감성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자, 이 바이크는 2017년식이 되면서 열선 그립과 ETC가 추가가 됐습니다. ETC는 뭐 기타 등등 그 ETC가 아니고요. 근데 일본의 하이패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바이크를 타고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나라잖아요. 네, OECD 국가에서 고속도로 탈 수 있는 나라,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무튼 간에 일본은 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 보니까 이 하이패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바이크다. 그래서 카드가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교습용 바이크답게 시트고도 755로 굉장히 착한 시트고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탔을 때 포지션도 그렇고 발착 시성도 그렇고 굉장히 무난하게 입문으로 타실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본 얘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입문용으로 타기에는 굉장히 고가의 바이크에 속하고 또한 찾아보기 힘든 바이크죠. 여러분들이 CB400이라고 알람을 걸어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항상 삽니다만 알람이 울리고 팝니다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바이크입니다. 왜냐하면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수입해서 타는 그런 바이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1400만원이 넘어가는 이 신차값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 400cc가 되는 그리고 4기통 바이크를 그렇게 주고 사느냐. 저 같으면 솔직히 진짜로 지금 이 시대에 MT07 엔진 들어간 R7을 사느니 저는 이 CB400 SF 혹은 CB400 SB를 삽니다. 왜? R7은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살 수 있는 바이크지만 이거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바쁜 그런 바이크이기 때문이죠. 이 바이크는 이제 찾아볼래야 보기도 힘들고 타고 싶어도 돈을 얼마를 주든 간에 좋은 상태 그리고 제대로 된 바이크를 타기는 힘들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2천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1,4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저는 이걸 삽니다. 제가 예전에 K1600B를 산 이유도 ASMR 한번 찍고 한번 쫙 모아서 한 모음집으로 만들다가 아른아른거려서 미치겠더라고. 타보고 싶어서 6기통에서 터지는 그 팝콘 그 배기음을 듣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요 바이크도 계속 아른아른 거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 CB400에 들어가는 배기 중에 요시무라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바이크는 TSR입니다. TSR 제대로 읽은 건 맞나?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만 안 돼요. 왜 이제 타보냐고. 경상도 부산에 이 12만 만지는 장인이 있으신다는데 그분 때문인지 몰라도 이 CB400 바이크가 부산에만 팔렸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마치 흑인에 간 여자친구처럼 돌아오질 않는데 경상도에 이 CB가 팔렸다 하면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웬만한
괜찮은 바이크들은 부산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시는 분도 여기 경기에 살고 계시는데 부산까지 가서 그 모임에 참여를 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산에 인기가 많은, 경상도에서 인기가 많은 이 400이고, 자, 슈퍼볼더르 SF랑 차이점은 이 네이키드에서 이 반 하프 카울이 들어간, 이 위쪽에 카울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수납함도 있습니다. 수납함. 요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런 곳에 또 잠깐만요. 이놈의 VTEC 터지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말을 못해, 말을. 야, 진짜 좀 이렇게 재밌는 바이크를 만들었냐. 그리고 56마력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작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체감에 되는 그 마력의 수치가, 그 토크감이 굉장히 좋아요. 저 RPM에서 엄청나게 힘이 좋아요. VTEC 기술이 바로 그런 거죠. 저 RPM 영역에서 굼뜰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살리고, 고 RPM에서 또 굼뜰 수 있는 부분을 살리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엔진이다 보니까 저 RPM에서도 힘 좋고, 고 RPM에서도 힘 좋고, 그 소리가 바뀌는 소리도 기분이 좋아서 감성도 살리고, 이 안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이 바이크는 수치로 타는 바이크가 아니에요. 이 바이크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바이크가 아닙니다. 이 바이크는 400cc라서 뭐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400cc고 근데 4기통이고 근데 하이퍼 VTEC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거 하나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 아니, 그런 VTEC 기술 자동차에만 넣는 거 아니야? 근데 넣은 거죠. 왜? 일반 VTEC 기술을 넣을 수가 있는데 하이퍼 VTEC을 넣은 이유는 바로 자동차 VTEC 기술을 넣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기술이다 보니까 바이크에 맞게 개량을 한 거죠. 이 새끼 이거, 이놈의 새끼 이거. 야, 원래 ASMR 찍을 때 한 20분 찍고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편집해봤자 뭐 7, 8분 남짓 되니까 아주 그냥 딱 뽕을 뽑고 가는데, 이 얘기만 더 하고 나중에 ASMR 용으로 또 촬영을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안 되나 이거? 잠수 타면 안 되나? 와, 오늘 소개드린 모델은 SB. 여러 가지 뭐 얘기거리가 있겠지만 사실 하이퍼 VTEC 하나라도 그냥 이 영상을 다 채우고 싶었던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바이크 이제 사라져 갑니다. 일본에서도 단종 얘기가 나오고 한국에서도 병행 수입도 이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 규제가 되면은 이 바이크의 배기음도 영영 듣지 못하는 그들만의 소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탈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빨리 지금이라도 알람 걸어놓고 무조건 찾으란 말이죠. 하루라도 더 탈 수 있게 12400 뽕 맞아도 됩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뽕맛을 제대로 즐기러 들어가 보도록 하고, 다음에 또 이어지는 ASMR 편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남을 그럴 소리입니다. 그럴 엔진이고, 네, 길이길이 기억되리. 뿅. 잘 봐.